네, 그러면 매트랩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행렬 그리고 벡터의 입력법과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용어부터 조금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칼라라는 용어, 그리고 벡터, 행렬. 자, 요 세 개가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아래쪽 그림부터 먼저 보시죠. 네, 여기 그림 보면은 먼저 스칼라입니다. 자, 스칼라는 CALAR 요 영어를 지금 한글로 써놓은 거고요. 자, 스칼라라는 건 매트랩에서 숫자 하나, 숫자 한 개를 스칼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2라든지 뭐 4라든지 뭐 3.1이라든지 어떤 값이 됐든 숫자 하나면은 이걸 우리가 스칼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걸 모아놓은 게 이제 벡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벡터는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1, 2, 6 이렇게 이런 것처럼 옆으로 쭉 숫자를 모아놓은 거 또는 위아래로 상하로 숫자를 모아놓은 거 이런 거 다 벡터입니다. 요 두 개는 이제 우리가 구별할 때 요렇게 옆으로 된 거 보고 이제 열 벡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네, 아닙니다. 행벡터죠. 네, 행벡터라고 얘기를 하고 위아래로 모아놓은 걸 보고 우리가 열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자, 요게 벡터고요. 그 다음에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렬은 매트릭스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2차원 배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이렇게 가로 세로로 가로 세로로 숫자를 모아놓은 거 이거 보고 우리가 행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어, 다시 위로 올라가서요. 그럼 이런 벡터나 행렬은 왜 필요하고 왜 있는가? 우리가 그 시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숫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이런 스칼라보다는 벡터나 행렬을 가지고 뭔가 시뮬레이션을 다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벡터 행렬은 숫자를 한 번에 다루기 편리하도록 모아놓은 구조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매트랩의 장점은요, 이건데요. 매트랩은 이런 벡터나 행렬도 마치 스칼라처럼 연산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 매트랩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요건 이제 실제로 보시면 뭔지 바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벡터나 행렬 연산하기 전에 우리가 행렬 벡터의 크기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행렬과 벡터의 크기는 영어로는 디멘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행렬부터 보시겠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듯이 이런 그 매트릭스가 있을 때요. 이렇게 상하 이걸 보고 우리가 행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영어로는 row라고 얘기합니다. row. 영어 단어로도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프로그램 그 매트랩의 어떤 함수들을 쓰다 보면 이렇게 row라는 단어로 우리가 행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행은 row다. 즉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요게 row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좀 지울게요. 다음으로 이제 행은 요 row고요. 그 다음에 열 이렇게 요 열은 우리가 컬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컬럼이라는 게 기둥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둥처럼 이렇게 세워져 있는 이걸 보고 우리가 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컬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 컬럼이라는 단어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프로그램 상에서 그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런 행과 열이 있을 때 지금 이 매트릭스는요, 행이 몇 개 있냐면 한 개, 두 개, 세 개의 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열은 몇 개 있나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열이 있죠. 그래서 이건 3행 4열의 매트릭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표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 3 곱하기 4 행열이다. 또는 3 곱하기 4 매트릭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디멘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3 곱하기 4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벡터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벡터는 두 번째인데요. 자, 이거는 행이 한 개죠. 1행, 그 다음에 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1행 5열로 돼 있죠. 1행 5열. 그래서 1 곱하기 5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요. 어차피 벡터라는 건 한쪽은 1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 벡터의 길이라는 게 영어로 뭔가요? 영어로 길이는 length죠. length. 그래서 벡터의 길이가 5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행만 있죠. 한 행이죠. 한 행.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행 벡터라고도 얘기를 해요. 행 벡터. 네. 행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거와 이제 반대되는 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죠. 네. 이거는 우리가 컬럼 열만 하나 있죠. 그래서 이건 열 벡터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열 벡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행의 개수 하나, 둘, 셋, 네 행 있죠. 그래서 4행 1열. 그래서 이거는 4 곱하기 1로 표시를 하고 아까 마찬가지로 길이 랭스가 4다.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행과 열이 있는데 몇 행 몇 열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리고 몇 곱하기 몇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한다 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게 그 나중에 행열이나 벡터 조작할 때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이 행과 열의 개념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 매트랩에서 그럼 이런 벡터를 어떻게 입력하는가 하는 거 알아볼게요. 일단 매트랩에서는 행 벡터와 열 벡터를 구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보시죠. 자, A라는 변수에 1, 2, 3, 4를 넣습니다. 근데 여기 괄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 괄호입니다. 이 괄호. 요 괄호를 써야 벡터를 입력한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거 쓰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요 괄호를 써서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고 하나씩 띄어쓰기 해주면 됩니다. 1 띄고 2 떼고 3 떼고 4 이렇게 하면 이거는 뭘 의미를 하냐면요. 이쪽에 행 벡터 1, 2, 3, 4라는 행 벡터를 의미를 합니다. 즉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 행 벡터입니다. 자, 그럼 열 벡터를 만들 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그 아래쪽 자 B라는 벡터를 보시면 B는 자 괄호 모양 이 괄호 쓰고요. 1 다음에 요거 세미콜론 있죠. 자,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을 넣으면은 이거는 그 행을 바꿔라. 그러니까 엔터키하고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괄호 안에서 벡터를 만드는 괄호 안에서 이 세미콜론을 쓰면 행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라고 쓰면요. 실제로는 이런 벡터가 되는 거예요. 1, 2, 3, 4 이런 열 벡터. 그래서 저장이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2, 3, 4. 네, 두 개 차이를 아시겠죠? 네,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세미콜론 기호요. 자, 그럼 행렬 입력하는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행렬이라는 거는 먼저 요쪽 거 보시죠. 내가 만들고 싶은 행렬은 이런 거예요. 1, 2, 3, 4, 5, 6, 7, 8, 9. 디멘전이 어떻게 됩니까? 3개의 행과 3개의 열이 있으니까 3 곱하기 3이 되겠죠. 네, 3 곱하기 3의 행렬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이걸 입력하는 방법을 여기 보시겠습니다. 자, A라는 행렬인데요. 여기는 괄호 모양 같습니다. 이걸 쓰고요. 자, 먼저 행을 써줘요. 1, 2, 3 그리고 여기 세미콜론. 자, 넘어가라는 거죠. 4, 5, 6 세미콜론 7, 8, 9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행렬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런 행렬 입력하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엔터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보시면요. A는 자 1, 2, 3 하고 실제로 엔터키를 쳐요. 자, 엔터키를 치면은 화면에서 이렇게 아랫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4, 5, 6 또 엔터키를 치고 7, 8, 9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이렇게 하셔도 위에 것처럼 하셔도 되고 아래 것처럼 하셔도 되는데 두 개 차이는 여기 아래쪽 거는 그냥 그 명령 입력하는 창 있죠. 명령 창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 매트랩도 나중에 명령창에서, 그러니까 여기 프롬프트 상에서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가 C 언어처럼 프로그램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줄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쓸 때는 요 위에 것처럼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하시고 명령창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 두 개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명령창에서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명령창에서는 이게 둘 다 쓰셔도 되고요. 프로그램에서 할 때는 요 위에 거 이런 식으로 하라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행렬과 벡터 만드는 법 다 이제 배웠는데, 연산하는 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이 매트랩의 가장 큰 장점이 벡터나 행렬일지라도 이렇게 일반 숫자처럼 그냥 계산하면 된다. 그러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연산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자, 예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x1이라는 그런 변수에 1, 2, 그 다음에 세미콜론 3, 4예요. 자, 그럼 여기서 처음에는 한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입력하면 어떤 행렬이 만들어질까? 네, 바로 이런 행렬이 만들어지겠죠? 1, 2, 그리고 3, 4. 이게 x1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sqrt x1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즉, 이 sqrt가 뭐였죠? 앞에 한번 나왔었죠? sqrt는 네, 스퀘어 루트, 요겁니다. 루트. 네, 루트 계산을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냐? 여기 루트 x1인데요. 이 x1이라는 게 사실 이거잖아요. 이렇게 1, 2, 3, 4잖아요. 이거 수학에서 이런 얘기는 없죠. 자, 그럼 실제로 이 매트랩에서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가? 내가 sqrt x1이라고 한다면 실제 연산은요. 자, 잠깐 지우고 하겠습니다. 네. 요것이 수행하는 연산은 이겁니다. x1의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루트를 씌우는 거예요.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 이걸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벡터나 행렬을 함수의 입력으로 넣으면은 전체 그 엘리먼트에 대해서, 원소에 대해서 그 계산을 수행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굉장히 편리한 기능입니다. 이거 써보시면요. 자, 다음 그 행렬끼리 연산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x2라는 변수를 5, 6, 세미콜론 7, 8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네, 5, 6, 7, 8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계산한 게 y1은 x1 더하기 x2예요. 자, 그러면 x1은 1, 2, 3, 4고요. 요거 더하기 x2는 5, 6, 7, 8이겠죠. 그럼 이 결과는 뭐가 될까요? 요거는 각각의 원소끼리,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끼리 계산이 됩니다. 즉, 첫 번째 자리는요, 여기 1과 5가 같은 자리죠. 그래서 1 더하기 5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자리는 2 더하기 6,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3 더하기 7, 그 다음에 4 더하기 8,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연산이 되는 게 바로 이렇게 행렬이나 벡터를 더하기 기호로 표시했을 때. 자, 그 다음에는 y2는 x1 빼기 x2거든요. 자,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이제 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쪽에다 쓸게요. 요거는 자, 1 빼기 5, 2 빼기 6, 3 빼기 7, 4 빼기 8, 이렇게 같은 자리에 있는 것끼리 더하기 연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아래쪽에 보시면, 자, x는 1, 2, 3이라는 벡터, 네, 행벡터죠. 벡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sqrt x 이렇게 하면, 자, 이건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 계산은 네, 루트 1, 루트 2, 루트 3 요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매트랩에서는 행렬과 벡터 연산을 할 때 일반 숫자처럼 계산하면 된다. 근데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연산이 적용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게 그 명확하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고 가셔야 되는 게,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된다는 거, 간혹 가다가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특수한 경우에 그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각 원소에 대해서 연산이 적용된다 라고 알아두시고, 요거 이 내용
네, 여러분들 반드시 키보드로 입력해서 숫자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막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에 익숙해지는 거는 키보드하고 친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자, 방금 한 계산이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이것저것 막 하다 보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경험을 해 보신 학생들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거 시킨 대로만 해서는 절대 오류가 나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 식대로 막 하다 보면은 오류가 날 수 있어요. 자, 어떤 오류냐? 가장 흔히 나는 오류가 이 차원에 대한 오류예요. 그래서 차원주의라고 느낌표를 붙여놨는데 이겁니다. 벡터 행렬의 연산은 차원, 즉 디멘전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그 연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아래 예를 한번 보시겠어요? 자, x를 1, 2, 3, 4라는 벡터, 그러니까 4개의 원소가 있는 벡터죠. 1 곱하기 4 디멘전이죠. 그리고 y는 1, 3, 5 3개예요. 1 곱하기 3이죠. 자, 이거 둘을 더해라 라고 하고 엔터를 치잖아요. 그러면 오류 메시지가 쭉 나올 겁니다. 왜 나올까요? 지금 x는 4개고 y는 3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x를 더할 게 없어요. 여기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나는 겁니다. 즉 디멘전이 일치하지 않아서 생기는 오류죠. 이거는 에러가 나옵니다. 예. 자, 두 번째 이제 행렬의 경우도 한번 볼게요. 행렬은 x1을 1, 2, 3, 4, 그 다음에 x2는 5, 6, 7, 8, 90이에요. 여기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x1은 이런 거죠. 1, 2, 3, 4 이런 행렬이고요. 자, 여러분도 요거를 강의 들으면서 똑같이 저랑 한번 생각을 해보시거나 옆에다 메모를 하시든지 하셔야 돼요. 자, 5, 6, 7, 8, 90 이렇게 된 거죠. 자, 디멘전을 한번 써보면요. 이건 x1은 2 곱하기 2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고 x2는 얼마인가요? 네, 항상 행부터 세는 거죠. 하나, 둘, 세 개죠. 3 곱하기 하나, 둘, 네, 3 곱하기 2 디멘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르죠? 예, 연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계산을 하더라도 x1 빼기 x2 뭐 이렇게 하면 이거 다 에러 메시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행렬을 계산할 때는 반드시 디멘전 차원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방금 그 배웠던 행렬, 벡터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조금 간단하게 연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에서 나왔던 예제하고 좀 비슷한데요. 자, 화씨 90도 일 때 뭐 섭씨가 얼마냐, 이 앞에서는 그 예제였죠. 그런데 이걸 좀 확장해서 여러 개를 해볼게요. 화씨가 90도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90도, 91도 쭉 해서 100도까지, 예, 요런 숫자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거를 섭씨로 변환을 해라. 네, 물론 하나하나씩 하면 되겠죠. 하지만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90도부터 100도라는 것을 하나의 벡터로 놓고 이 벡터 연산을 이용해서 섭씨로 변환을 해보자 하는 것이 이 문제의 취지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것도 두 줄이면 됩니다. 여기다 한 줄, 여기다 한 줄 하면 돼요. 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지. 생각하셨나요? 네. 자, 먼저 여기 힌트부터 볼게요. 자, 앞에 나왔죠? 화씨를 섭씨로 변환하는 공식은 C는 9분의 5 F-32입니다. 네, 이건 다 아실 거고. 자, 풀이 방법. 자, 아까는 여기 F에 90이라는 값 하나만 들어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만 계산이 되는데 이번엔 이 F 자리에다 90이 아니라 90, 91, 92 쭉 해서 100까지 이거를 통째로 F 자리에 변수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하느냐? 벡터로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F에 벡터로 넣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기억이 나십니까? 벡터 기호 이거죠. 이거에 90, 91, 예, 스페이스 바로 떼야 돼요. 92, 93 다 적겠습니다. 94, 95,
96, 97, 98, 99, 100. 제 칸이 부족해서 이렇게 쓴 거지. 이거 한 줄로 쓰는 거예요. 요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면 f라는 벡터에 이런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셀 시우스라는 변수에 equal, 자, 5 나누기 9 곱하기, 자, 다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f 빼기 30이 똑같이 써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답이 이번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의 답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이 f라는 변수는 벡터기 때문에, 자, f 빼기 31을 하면요, 요 각각 값에서 32를 다 빼주게 돼요. 90 빼기 32, 91 빼기 32, 그렇게 해서 9분의 5를 곱해 가지고 답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개의 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이게 그 벡터를 사용했을 때 좋은 점이에요. 자, 결과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됩니다. 자, f는 90부터 이렇게 90, 91, 92, 93, 100까지 됐고요. 그러면 f라는 값이 90부터 쭉해서 100까지 되죠. 그리고 셀시우스는 5 나누기 9 곱하기 f-32 하고 엔터를 쳤더니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셀시우스는 컬럼 해가지고 1부터 10까지, 자, 32, 30.778, 뭐 33 쭉 해서 100도일 때는 37.778이 된다. 이렇게 11개의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보죠. 여기 f를 이렇게 행 벡터로 했는데 열 벡터로 하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열 벡터로 f를 만들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90, 91 쭉 해서 100까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력할 때는 열 벡터를 입력할 때는 어떻게 입력을 해야 돼요? f는 90하고 땡땡 91 땡땡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되겠죠. 그럼 열 벡터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한테 내주는 그 여러분들의 연습 문제예요. 이런 식으로 열 벡터로 만들어서 한번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시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점은, 요거는 이제 숙제는 아니고요, 한번 궁금증을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자, 지금 90부터 91 해서 100까지 숫자를 11개를 입력을 했는데 이걸 다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나? 예, 일일이 입력을 해야 되나? 수동으로? 예, 뭔가 자동으로 해줄 수 있을 것 같죠? 네, 이게 숫자가 11개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문제가 0도부터 100도까지 다 변환해라. 그러면 0, 1, 2, 3 해갖고 100까지 써야 되거든요. 이런 비효율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네, 요거에 대한 답은 이제 다음 시간에 매트랩에는 당연히 이럴 때 편하게 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때 배울 건데요. 네, 이건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그럼 그 열 벡터를 가지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입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행렬과 벡터 다루기입니다. 네, 일정한 간격의 벡터 원소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내가 90부터 1씩 증가하는 벡터의 원소를 93 이렇게 해서 100까지 있는 이런 원소를 만들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매트랩에서 이걸 일일이 f는 이렇게 일일이 다 써줘도 됩니다. 여기 점 쓰시면 안 되고, 실제로 입력할 때는 94, 95, 96 다 써줘야죠. 97, 98, 네, 99, 100. 네, 이 정도는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만약에 이 데이터의 개수가 뭐 1000개 이 정도 됐을 때는 이렇게 일일이 숫자를 손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자, 그 규칙을 보시겠습니다. 변수명 equal 하고 a는 시작값입니다. 시작값, 그리고 m은 증가값입니다. 얼마씩 증가할 것인가, 그리고 b는 끝값입니다. 자, 90부터 100까지를 만드는 예를 들어보자면 이 a 자리에 90을 넣고요. 자, 증가는 1씩 증가를 하고, 그리고 100까지 해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 내용 읽어보면
이 방법은 A에서부터 B 사이에 M씩 증가하는 벡터를 자동 생성하는 거고요. A는 시작값, B는 끝값, 그리고 M은 증가값입니다. 그때 단 M이 1일 때, 즉 증가하는 값이 1일 때는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괄호 자체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예를 보면요. 자, A1이라는 벡터를 이렇게 1에서 2씩 증가를 해서 10까지 만들어라 라고 한다면 일단 1에서 시작을 해서 1 더하기 2는 3이죠. 3 더하기 2는 5 이렇게 2씩 증가를 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9에서 2를 증가하면 11이 되는데 11은 우리가 10이라는 범위를 줬는데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9까지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A2는 90에서 100까지 이번엔 가운데가 생략됐기 때문에 일씩 증가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이렇게 90, 91 쪽에서 100까지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A3는 이번엔 괄호를 생략하고 90에서 100까지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90, 91 해서 100까지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일정 간격의 벡터 원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면 이 A와 B, 시작값, 끝값, 그리고 증가분해는 어떤 수식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보겠습니다. B0라는 벡터가 있는데 B0는 0에서 시작해서 파이 나누기 5씩 증가를 해라. 그리고 파이까지. 예, 여기 PI라는 것은요. 매트랩에서 사용하는 키워드인데 여러분 이거 파이 있죠? 수학에서 나오는 파이라는 게 3.14 뭐 1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요 값이 이 값을 우리가 이렇게 파이라는 PI라는 값으로 사용을 합니다. 키워드죠. 그래서 여러분 변수명으로 이 PI는 사용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예, 안 되죠. 이런 단어는 변수명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0에서부터 5분의 파이씩 증가를 해서 파이까지 숫자가 나와라 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숫자라든가 키워드도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감소하는 벡터 원소 생성입니다. 숫자가 증가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예를 보시겠습니다. B1이라는 벡터를 자, 5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1씩 증가를 해라. 그래서 1까지 가라. 네, 이러면 여기 마이너스 1씩 증가하라는 거는 결국 줄어들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됩니다. 5에서 시작해서 5, 4, 3, 2, 1 이렇게 줄어드네요. 자, B2 다음 예제를 보시면 100에서 시작해서 마이너스 2씩 줄어들어서 90까지 가라. 그러면 답은 100, 98, 96, 94, 92, 90 이렇게 되고요. B3는 1에서 마이너스 0.5씩 해서 마이너스 1까지 가라. 네, 답을 보면 1, 0.5, 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룰은 네, 증가뿐만 아니라 감소하는 것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행렬의 일부 구역 지정하기입니다. 자, 일부 구역을 지정한다는 것은요, 이런 뜻입니다. 자, 어떤 행렬이 있는데요. 이렇게 네, 뭐 이런 행렬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일부분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떼내겠다, 또 지정을 하겠다 이런 경우가 간혹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사용하는 형식은요, 일단 행렬 이름을 주고 괄호 열고 행 시작 땡땡 네, 콜론이죠. 그리고 행 끝, 그 다음에 컴마, 그리고 열 시작 땡땡 열 끝, 네, 인덱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요거 예를 보시면 아주 금방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첫 번째 예 보겠습니다. A라는 행렬이 1, 2, 3, 4, 5, 6, 7, 8, 9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이 부분을 따로 떼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행부터 살펴보죠. 행은 자, 두 번째 행부터 세 번째 행까지를 내가 추출하고 싶은 거죠.
다음으로 열을 보면 열은 첫 번째 열부터 두 번째 열까지를 추출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써주면 되냐면요. 아래처럼 A라는 행렬이 있고 괄호 열고 자, 2행에서 3행까지 2행에서 3행까지 그리고 컴마 다음은 1열에서 2열까지 1열에서 2열까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네모친 부분이 추출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만약에 다른 변수에다 넣고 싶다 이 떼낸 부분만 그럴 때는 이 프롬프트 상에서 이렇게 해주면 되죠. 떼낸 변수를 예를 들어서 b라고 하겠다 변수 이름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b는 a의 2행에서 3행 그리고 1열부터 2열 이렇게 써주면 이 a에서 떼어낸 부분이 b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실습하면서 정말 이렇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예를 보면요. 이번에는 행을 보겠습니다. 행은 1행부터 지금 3행까지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행 전체거든요. 이거는 행 전체. 그쵸? 열은 1열부터 2열까지예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아래처럼 쓸 수 있습니다. 행 전체라는 걸 표시할 때 이렇게 그냥 세미콜론만 해주면 콜론만 써주면 돼요. 숫자 쓰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열은 1에서 2까지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뭐와 같냐면은 A의 1행부터 3행까지 컴마 1열부터 2열 이거와 똑같습니다. 즉 이 부분이 만약에 전체라면 굳이 숫자를 쓸 필요 없이 이렇게 빈 숫자를 놔두고 콜론만 써줘도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전체를 표현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해보시면 이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예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행을 보면 일단 2행부터 3행까지고요. 열은 열도 보니까 열은 전체죠. 전체 열이죠. 그럼 방금 우리가 배웠던 걸 써먹어서 이 전체 열이기 때문에 열 부분은 이렇게 콜론을 써주시면 될까요? 자, 아래 답을 보면 A의 2행부터 3행까지 그리고 전체 열. 네,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게 세 번째 행이라는 게 이게 마지막 행이죠. 예, 마지막에 있는 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2부터 end. 요게 마지막 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왜 알아두면 좋냐면요. 지금 이거는 행렬이 작아서 상관없는데 뭐 행렬이 되게 클 수도 있어요. 256 곱하기 256 뭐 이보다 더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게 마지막 행이 몇인지 막 헷갈릴 때도 있고요. 굳이 숫자를 막 쓸 필요도 없어요. 그럴 땐 그냥 end라고 쓰는 게 훨씬 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end라는 키워드도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이게 행렬의 일부 구역을 지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그 행렬의 크기, 크기라는 건 우리가 몇 바이 몇이냐 하는 건데요. 사이즈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사이즈 A 하면 행렬 A의 행과 열의 크기를 출력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8866 이렇게 된 게 있다고 하면 사이즈 A라고 하면 3, 4가 나옵니다. 즉 3 곱하기 4 행렬이라는 거죠. 즉 데이터가 이렇게 3개가 있고 옆으로는 4개가 있는 이런 식의 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사이즈를 내가 변수에 놓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괄호를 조심하세요. 이 꺾어진 괄호입니다. m, n은 사이즈 a 이렇게 하면 a의 사이즈가 행의 값, 열의 값 여기 이 순서대로 행과 열의 값이 순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벡터의 길이 알아내기입니다. 벡터의 길이를 알아내고자 할 때는요 length라는 키워드를 쓰면 됩니다. length x 이렇게 하면 벡터 x의 길이를 출력합니다. 자, 예를 보면 x라는 벡터가 2-1, 3, 7, 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소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length x라고 해보면은 답이 5가 나옵니다.
자, 이 벡터 x에 대해서 사이즈라는 함수를 한번 사용을 해보면 사이즈라고 하면 1, 5가 나옵니다. 이 얘기는 행이 한 개, 5개 열로 구성되어 있다. 즉 요렇게 된 벡터다 하는 걸 좀 더 명시적으로 알 수가 있죠. 만약에 벡터라고 하더라도 열 벡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진 요거는 디멘전이 5 곱하기 1이죠. 만약에 이렇게 된 벡터의 사이즈를 하게 되면 사이즈 x, 만약에 x 벡터 이랬을 때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이 결과는 네, 5,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길이만 알고 싶을 때는 랭스를 사용하면 되고요. 네, 벡터에 대해서 내가 행인지 열인지까지 알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사이즈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행렬 기본적인 다루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